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빅히스토리 세계로 안내할 안내자 이강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바닥에 닿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은 약 2000년간 옳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약 400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보니 동시에 바닥에 닿은 것입니다. 이로써 2000년간 진실로 믿어왔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운 이론에는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했고, 물체를 움직이려면 힘으로 계속 밀어줘야 한다고 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주장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우지 않고 세상을 봤다면 우리도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모든 물질이 물, 불, 흙, 공기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세상의 물질을 간단한 기본 재료로 설명하려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는 탈레스가 모든 물질의 기본 재료가 물이라고 주장했고, 약 100년 뒤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물질의 기본 재료가 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은 기원전 400년경에 엠페도클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 사원소설을 이용했습니다. 4가지 원소 중 가장 가벼운 불은 항상 하늘로 향합니다. 태양이 하늘 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벼운 공기는 불과 물 사이에 있습니다. 불과 공기보다 무거운 물은 공기와 흙 사이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는 물이 원래 있으려던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원소 중 가장 무거운 흙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흙이 자연스럽게 위치하는 장소는 우주의 중심 방향인 아래쪽이고, 단단한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이 성질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론에 근거하여 지구가 둥글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흙은 우주의 중심으로 향하므로 지구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려면 당연히 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이론적인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가 구형이라는 경험적인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휘어져 있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가 지구에서 남북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달라져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별 관측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위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지평선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팽팽하지 않고 둥글다면 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고대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인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모든 곳에서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므로 지구의 반대편 사람이 아래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내용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중력 이론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중력 이론과는 달리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가 왜 구형이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이 현대의 과학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현실보다 더 깊은 수준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그냥 보아서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의 관측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번개를 본 후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의 차이, 멀리 있는 배에서 노가 물을 때리는 것을 본 순간과
그 소리가 들리는 시간의 차이를 근거로 소리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의 이론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보지 못한 후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 대신 기존의 이론 중에서 자신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여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닫힌 사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서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어진 최선의 조건에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미치지 못하던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현대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